예, 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계약법 총론 중에서 마지막 파트 계약의 해제, 해지죠. 이제 계약의 소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 그냥 해제, 해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계약을 해제하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해제와 해지는요, 계속적 계약이냐 아니면 일시적 계약이냐 그 차이만 있지. 그리고 또 의사표시 방법이라든지 원인 같은 거 다 똑같습니다. 해제와 해지를 굳이 구분할 필요 없고요. 다만 임대차 계약은 해지를 하는 것이고 매매 계약은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 계약, 급부가 한 번으로 끝나는 계약은 해제를 해서 소급해서 소멸시킵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은 2년의 기간 중에서 혹시 1년 지나서 계약을 소멸시키려면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시키기 때문에 이걸 해지한다고 하는 거죠. 이때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쌍방행위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방적 의사 표시 아니면 쌍방행위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쌍방행위로 하는 해제를 합의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의해서 계약을 해제한다. 이걸 합의해제. 원래는 해제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단독행위인데 쌍방 합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 해제했을 때 이때도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는 거죠.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지만 계약 해제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럼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니까 서로 간에 주고받은 거 원상 회복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혹시 손해배상 청구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전부 합의로 정해야 돼요. 합의 내용으로 정해야지 원상회복이라든지 손해배상은 의무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로 정할 내용이다. 그래야 합의로 정해야 되고요. 다만 쌍방행위가 됐든 일방행위가 됐든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있을 때 그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때는 제3자 보호규정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3자 보호규정은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 자, 이 말이 뭐냐면 갑하고 을이 갑소유 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의 내용대로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을이 제3자 병에게 다시 양도해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고 난 다음에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해제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든 아니면 합의 해제에 의하든 제3자 보호규정은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는 해제권 행사하는 거죠. 여기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해제권을 행사하는 건데 해제권의 행사 방법은요. 해제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법정 해제가 있어요. 법정 해제가 있고 쌍방 합의에 의한 약정 해제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정 해제. 자, 이 약정 해제하고 합의 해제하고 기본적인 차이는 약정 해제는 처음부터 어떤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자라고 미리 정해놨는데 그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토지에다가 건축행위를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해제 사유를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매수인은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면 이 토지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다 특약을 하나 넣겠죠. 약정을 하나 해놓는 겁니다. 매수인이 건축허가를 신청을 해서 건축허가가 불허가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특약을 집어넣은 거예요. 특별히 약정을 해놓은 게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진짜 건축허가가 불허가 되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합의 해제는 뭐냐? 해제 사유가 전혀 없어도 당사자가 그냥 이거 계약 해제할까? 그럴까? 그래서 합의가 되면 그냥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비슷하면서 요거는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거고 요거는 쌍방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법정 해제는 뭐냐는 얘기죠.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게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제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은요. 채무 불이행은 우리 민법에 이행 불능이 있죠.
이행 지체부터 하겠습니다. 이행 지체가 있고요. 이행 불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이나 채권자 지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요. 불완전 이행이다라고 하는 건 반만 이행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 이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다. 이 채권자 지체는 채권자 수령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에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다 가지고 갔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이 준비가 안 돼서 매도인이 이행하려고 하는 걸 이행받지 못하는 상태. 이걸 채권자의 수령 지체다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주려고 갔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못 해주고 돈도 못 받아가고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채권자 수령 지체다라고 얘기를 하죠. 채권자 지체라고 합니다. 자,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이행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 거예요. 물건이 있는데 어떤 일이 됐는지 이행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합니다. 언제까지 이행하라고 최고하죠. 그리고 그 최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 계약을 해제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요, 이행할 수 있는 목적물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으니까 좀 더 기다려준다고 해서 이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목적물이 없어서 이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최고를 한다고 어떤 의미가 있나요? 최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하는 걸 즉시 해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불완전 이행 마찬가지죠. 불완전 이행은 반만 이행한 거죠. 채무를 분할할 수 있는 채무를 반만 이행했는데 나머지 반은 왜 이행하지 않느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나머지 반을 따져봐야 되는데 추환이 가능하다, 추환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추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추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여기서 추환은 추후 보완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반만 이행했는데 나머지 반도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나머지 반 이행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건 이행 지체 아닙니까? 그럼 이건 지체로 봐야 되죠. 그럼 이건 지체로 봐서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체로 취급하는 거고요. 이행 지체요. 추환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반만 이행했는데 나머지 반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불능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추환이 불가능한 거겠죠. 추환이 불가능하면 이거는 불능으로 보는 거죠. 그럼 지체로 보겠다, 불능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건, 불능으로 본다는 얘기는 즉시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체로 본다는 얘기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그 다음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채권자 지체는 채권자의 수령 지체니까 이때는 채무자가 최고를 하는 거죠. 이것도 지체니까요. 이때는 채무자가 최고를 합니다. 채무자의 최고가 있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제하고 플러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요, 계약은 쌍방은 서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어요. 서로 주고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해야 된다? 원상회복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럼 받은 거 다 돌려주는데 어떤 상태까지 만들어주느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안 받은 상태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처음부터 안 받은 상태를 만들어주려면 받은 것이 금전일 때 어떻게 할 것이고 받은 것이 물건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받은 것이 금전이면 금전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금전 자체를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돌려줘야 돼요. 받은 것이 물건이면 물건 자체를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물건을 사용해서 얻은 이익이 있으면 과실까지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자는 언제부터 돌려줄 것이고 과실은 언제부터 돌려줄 것이냐? 이거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예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 받은 날로부터 과실까지 다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돌려주고 나기 때문에 위반한 자는 둘 중에 한 사람이 위반을 해서 계약을 해지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이행지체
이행 불능 또는 채권자 지체 등을 해서 계약을 해지했는데 쌍방 모두 선악 불문하고 원상회복을 해줍니다. 주고받은 거 다 돌려주고 나면 계약을 위반한 자는 슬그머니 이거 계약 위반해도 별로 손해가 없네 이런 생각을 할까봐 계약을 위반한 자에게는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상회복까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약정해제는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약정해제의 경우에는 특약으로 해제 사유를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볼게요. 해제에 관한 특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를 거래하면서 건축허가 신청해서 건축허가가 불허가 나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데 건축허가가 났다. 그럼 해제 못하는 거죠. 근데 건축허가가 불허가 났다. 라고 하면 그때 해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약정사유가 발생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실권약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권약관. 실권약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동해제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자동해제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이 자동해제 조항은 주로 매매계약 체결을 하면서 중도금이나 잔금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조금 너무 넓으니까 조금 줄여놓겠습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하는 거냐면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라고 정해놓는 거고요. 또 잔금에 대해서도 매수인이 잔금 지급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걸 자동 해제 조항 또는 실권약관이다라고 하는데 중도금에 대한 실권약관에 의해서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잔금에 대한 실권약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중도금 지급 기일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주면 그 자체가 채무불이행인 거예요. 이게 왜 그 자체가 채무불이행이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도금 지급 기일에 매도인은 반대급부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급부를 이행할 책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 기일에 중도금을 안 줬다 그러면 그 자체가 채무불이행이 되겠지만 잔금은 상황이 다르죠. 잔금은 매수인이 잔금을 줄 때는 매도인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등에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잔금을 안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권약관이 있었고 잔금 지급 기일에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건 아니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매도인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안 해주니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자동 해제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 그때 자동 해제되는 거죠. 그래서 중도금에 대한 실권약관에 의해서 계약은 자동 해제되지만 잔금에 대한 실권약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특약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얘네들 계약을 해제할 때 별도의 최고할 필요가 없죠. 최고 없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거나 아니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서로 주고받은 거 있으면 원상회복은 해줘야 됩니다. 주고받은 거 계약이 해제됐으니까요. 원상회복은 해주되 여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거죠.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이게 이제 계약금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 계약금 계약은요. 우리 민법 제 565조에 의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기간은 언제, 시기는 언제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간은 당사자 중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방법은 계약금을 교부한 자와 수령자로 나눠서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는 것이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요 그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배액을 제공하려고 했더니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수령을 안 받는다라고 해서 또 그 금액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배액을 현실적으로 제공해 주면 돼요. 말로만 배액을 주겠다라고 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배액을 갖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럼 계약이 해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배액을 안 받고 귀를 막고 뛰쳐나갔다. 몰라 나는 못 들었어 라고 뛰쳐나갔다 라고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공탁까지 해놓을 필요는 없고 이행 제공까지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요, 요 윗부분하고 조금 다른 게 계약금을 해약금으로서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당사자 일방 그 누구라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바로 계약을 최고 없이 해지할 수는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데 해약금으로 해서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주고받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미리 특약을 한 거야.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얘기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자라고 하는 특약이 미리 있었던 것으로 취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손해배상의 의무도 없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도 없다. 손배청이라고 할게요. 손해배상 청구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약으로 정한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약의 해제고요. 해지도 똑같습니다. 해지도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장래를 향해서 소멸한다. 해제하게 되면 소급해서 소멸한다. 그 차이만 있는 거지 나머지 효과는 똑같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 몇 개 좀 확인하겠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갖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시면요. 계약의 해제부터 나오죠. 485페이지에. 해제란 체결된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겁니다. 성질은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법률행위다라고 하는데 해제는 지금 여기서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거. 근데 해제는 합의해제도 있습니다. 물론 해제와 유사한 제도인데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객관식 시험에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냥 일방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쌍방행위로 해제할 수 있다. 이게 해제 방법이거든요. 쌍방행위로 하는데 일방적 의사표시도 채무 불이행하고 약정해제 사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 유사한 개념 중에서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이라고 하는 거 있죠. 해제 계약은 쌍방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계약의 합의 해제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계약이다. 그 어려운 말 하지 말고 합의 해제로도 계약은 해제된다.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적인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한다. 해제 계약으로 인해서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그렇죠? 그래서 계약 해제 효력은 계약의 내용에 의해서 정해지고 원상회복에 관한 54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말의 의미는 원상회복할 건지 손해배상할 건지는 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합의 내용으로 정하는 것이지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는 거야. 모든 계약은 해제하게 되면 다 소급해서 소멸하는 겁니다. 이 해제라고 하는 건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어요. 합의 해제든 해제권 행사든 마찬가지입니다. 소급해서 소멸시키고 그 대신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자, 48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취소라고 하는 건 이건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고 해제는 계약에만 쓰는 말입니다. 해제 조건 우리 정지 조건 해제 조건 할 때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했고요. 자, 그다음에 해제권의 발생 그래요. 해제권의 발생은 약정 해제라고 하는 거 있죠. 약정 해제권 발생. 약정 해제권은 쌍방 합의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하자. 건축허가 신청해서 건축허가가 불허가 나면 계약을 해제하자라고 특약으로 정한 겁니다. 거기에 그 487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쌍방 합의에 의해서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쌍방 합의에 의해서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 있다 보다는 쌍방 합의에서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넘겨보시고요. 약정해제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약정해제의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다에 나와 있죠. 다에. 약정해제는 당사자가 해제 방법이나 효과에 관해서 정할 수 있고, 당사자가 행사 방법이나 효과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해제의 행사 방법 효과에 관한 규정이 일부 적용이 됩니다. 다만 법정 해제 중 손해배상 청구는 약정 해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약정 해제는 해제할 사유를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해제를 하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서로 주고받은 거 있으면 원상회복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해제다라고 하는 거. 법정해제는 이거 채무불이행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채무불이행인데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이행 지체가 먼저 나와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예,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 표시를 한 때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즉시 해제라고 하는 건 이거 이행 불능의 즉시 해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행 불능이 아닌데도 즉시 해제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불능이 아닌데도.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한번 정리를 한꺼번에 해버리겠습니다. 이행 불능이 아닌데도 계약을 즉시 해제한다는 얘기는 최고 없이 해제한다라고 하는 거죠. 최고 없이 한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특약으로 정했다는 얘기죠. 이때 이 특약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약정해제 사유로서 특약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이행 지체가 발생을 해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자라고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은 두 가지예요. 최고권 배제 합의 또 뿐만 아니라 특별한 약정해제로서의 특약 이렇게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행위의 이행기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기행위의 이행기가 도래했다. 정기행위의 이행기가 도래했다는 얘기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이었다는 거예요. 약혼식에 쓰려고 또는 결혼식에 쓰려고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케이크를 주문해서 13시까지 갖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13시까지 갖다 주라고. 그런데 이 양반이 이걸 잘못 듣고 오후 3시에 가져온 거죠. 그럼 13시에 결혼식 피로연은 시작해서 오후 3시면 다 끝났는데 그때 케이크를 가져온다? 정기행위의 이행기가 이미 지나가 버렸죠. 지났으면 그건 그때는 이행을 해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케이크 가져와도 그때 다시 커팅식 하고 하겠습니까? 그때는 최고 없이 아저씨 케이크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상당한 유예기간을 주고 최고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방 여기서 보는 것처럼 채무자가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를 이행 거절, 이행자가까지 쓰겠습니다.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겠다고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고 있답니다. 이거는 이행기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최고한다고 다시 이행할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다든지, 그다음에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계약 성립 당시 존재하던 사정이 이후 현저하고도 객관적이고 공적인, 현저하고도 객관적이면서 굉장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을 했대요. 이 경우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인데, 이거 최고한다고 해서 이미 변경된 사정이 되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즉시 해제는 이렇게 특정 거사 이렇게 해서 암기하십니다. 이행 불능이 아닌데도 특정 거사를 위해서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544조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부연 설명 특별히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지체가 생겼어야 된다. 그럼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가 생겼을 때는 이거는 해제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B에 보니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무 이행을 최고해야 된다. 그 상당한 기간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상당한 기간은 보통 열흘에서 2주 정도의 기간이에요.
이거보다 길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행기간을 상당하지 않게 너무 짧게 줬다든지 아예 이행기간을 주지 않았다. 그래도 최고로서 효력은 있어요. 다만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해제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기간을 너무 짧게 주거나 최고 기간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최고 자체는 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다만 그 짧은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간이 지나야 된다라고 해서 맨 밑에 48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요. 5번째 줄에 보시면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번째 줄에 만약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상당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최고한 경우에 최고 자체는 유효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행 지체의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다음 페이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뭐 어떤 사유 같은 거 설명 필요 없어요. 특정 거사다. 요거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C에 보면 최고 기간 내 채무자가 이행이 없어야 된다. 만약에 최고 기간 내 채무자가 이행을 했으면 해제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491페이지에 보면요. 해제권 발생을 경감하는 특약할 수 있다. 그 경감하는 특약할 수 있다. 그게 뭐냐? 특별히 이유 없어요.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 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시기라고 하는데 해제권은 그럼 언제 발생하느냐? 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행하지 않았어야 그 최고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545조에 정기행위의 이행지체가 나오죠.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아까 결혼식의 필요연 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전조에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지 해지하지 않아도 계약이 자동 소멸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거 하나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이행 불능으로 인한 법정 해제 발생을 하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거기도 책임 있는 사유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행 지체든 이행 불능이든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않았어야 채무 불이행인 것이지 책임 없는 사유다라고 하면 위험부담의 문제 등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요. 그때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거기서 해지할 수 있다의 의미는 즉시 해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고 없이. 왜냐하면 이행 불능이라고 하는 건 아니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어떤 집을 살라고 했는데 그 집이 이행기가 되기 전에 불타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불타서 없어졌는데 이행기까지 기다리면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내가 최고를 또 한다고 해서 뭐가 뿅 하고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도 할 필요 없고 그냥 불능이 된 그 즉시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즉시 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제권 발생 요건을 경감하는 특약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죠. 경감, 즉 뭐야? 이거 임의 규정이니까 어떤 사안이 생겨도 해제하지 말자라고 특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강화해서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해제하자 이렇게 또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건 특약으로 다 정하는 겁니다. 뭐 특별히 여기서 문장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으로 법정 해제 발생인데 추안이 가능한 경우와 오른쪽 페이지에 추안이 불가능한 경우 추안이 가능한 건 뭘로 하고요? 지체로 하고 추안이 불가능한 건 불능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채권자 수령 지체로 인한 법정 해제권의 발생이요.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최고하고 그때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그 밖에 사정 변경으로 인한 법정 해제 있어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거기 나에 보시면 부수적 채무 불이행과 법정 해제인데 부수적 채무 불이행은요. 계약의 핵심 내용이 아닌 거예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했다라고 해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채무 불이행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때는 해제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거 하나 좀 중요하네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493페이지 중간에 하단부에 나에 있죠. 예,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권의 행사 방법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